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곳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자연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누군가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머서라는 업체에서 세계적인 살기 좋은 도시는 어느 곳일까라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 도시가 뽑혔네요. 어디래요? 1위 도시가 오스트리아의 빈입니다. 빈이라는 도시고요. 이곳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울은 73위, 부산은 91위래요. 자, 살기 좋은 도시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뀐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살기 좋은 도시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 봤잖아요. 그런데 도시 문제는 왜 생겨요? 좁은 지역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산시켜야 되겠죠. 사람도 분산시키고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들도 분산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도시가 뭐냐면 대도시가 갖고 있는 주거 기능을 분산시키려고 주변에 만든 도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신도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신도시에는 뭐가 많겠어요? 아파트 단지가 많겠죠.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성남시라든가 고양시는 계획해서 만든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도시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도로, 공원,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재생 사업도 해결 방안이에요. 도시 기반 시설이 낡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예전에는 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낙후되게 쇠퇴했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시 바꾸는 작업,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요. 자, 베를린의 사례 한번 볼게요. 이곳은 맥주 공장으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아주 노후화된 시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허물지 않고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가 뭐였죠?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한 사례잖아요. 자, 영국의 리버풀 사례 볼게요. 159쪽이에요. 4가지 사례 나오는데 첫 번째예요. 자, 리버풀 하면 리버풀 어떤 도시 문제가 있을까요? 리버풀은 지금 너무 큰 도시고 축구팀도 있고 비틀즈의 고향이고 도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리버풀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항구 도시예요.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땅으로 갈 때 그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 또 유럽 사람들, 또 무역품들이 이동되었던 그 항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면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리버풀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영국의 제조업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 만들어졌겠어요. 그 물건들도 이곳을 통해서 교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조금씩 산업구조가 바뀌어요. 제조업만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 그 이외에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가면서 이제는 꼭 이 항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또 제조업 말고 또 다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곳이 쇠퇴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에 이곳이 엄청나게 폭격을 맞으면서 이 리버풀은 실업자들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용하지 않는 유령 건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곳에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항구, 예전에 이용하지 않는 항구 시설을 허물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서 지금은 리버풀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사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산업구조가 원래 제조업 중심에서 한참 발달했던 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 또 도시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러한 시설의 문제점들을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일본의 가구라자카라는 도시인데요. 이곳은요 과거에 유흥가들이 많았어요. 술집, 그리고 식당들,
이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도심의 어떤 기능을 담당했어요? 상업 기능을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갖고 있었던 원래 기능, 상업 기능이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점점 낙후된 지역으로 변했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힘을 합쳐서 이곳을 일본의 역사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탈바꿈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원래 이곳이 이렇게 차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전통 일본의 전통 카페라든가 일본의 공예품을 파는 조그마한 이런 상점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 구조 변화가 되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상업 기능이 쇠퇴했죠. 그러면서 도심으로서의 그 기능도 쇠퇴하였으나 지금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이 사진은요, 미국의 마트예요. 레인보우 마트, 레인보우 그로서리 식료품 가게인데요. 이곳은 비닐봉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2013년부터 마트에서 어디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쓰는 거죠.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루 제품들도 각자 집에서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채소들도 용기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쓸 만큼 가져가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생활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뀐 사례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울산을 이렇게 끼고 도는 강이 바로 태화강입니다. 이 태화강이 한때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울산이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 폐수를 그냥 여과 없이 흘려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곳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도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또 시민들이 손을 잡고 꾸준하게 이 울산 태화강의 그 하천을 살리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 태화강이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철새 도래지가 되면서 아주 깨끗하게 회복된 사례가 됩니다. 어때요? 공업 성장에 따라서 도시 하천이 오염된 문제를 생태 회복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그렇다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시대나 국가,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로 그런데 과거에는 경제적인 조건이 우수한 것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일자리가 많거나 높은 임금 수준을 갖추었거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인마다 또 삶의 질을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OECD에서 여러 지역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고 그 회원국 300여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삶의 질을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캔버라라는 도시가 1위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나 교육, 일자리, 안전 이런 부분은 높게 나오지만 환경이나 공동체,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 부분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리해볼까요? 자, 도시재생사업이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도시정책이다. 맞죠? 과거에는 삶의 질이나 개인의 만족도 등이 높은 곳을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했다. 과거일까요? 아니죠. 지금 내용이죠. 자, 영국의 리버풀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 역사가 오래되었었죠. 그리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예전의 황구시설들이 이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많다고 했죠. 도시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서 문화도시로 성장하였다. 자, 대한민국의 울산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태화강 오염 문제가 있었죠. 하천 오염 문제를 회복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단원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 학습지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느라